지난해 한동훈 위원장이 백사마을 갔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백사마을 주민들이 왔다 간지도 몰랐다. 뭐 이런 식의 정치 너무 싫다. 그게 이제 노원구에 보면은 당고개역 쪽에 네. 거기가 이제 희망촌하고 양지마을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연탄을 떼는 곳이 좀 있고요. 백사마을에 연탄을 떼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노원병이라는 지역구는 그 희망촌 양지마을 쪽인데 네. 여기 가면은 연탄 봉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희망촌과 양지마을 그리고 백사마을 이런 곳들이 네. 서울에서 몇 안 되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인 이유는요. 네. 곧 재개발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도시가스를 안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되는 거예요? 재개발이 한 20-30년씩 지연되면서 예. 도시가스가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중에 아파트 지으려고 뜯어낼 거면 그때 도시가스 깔면 되지. 그럼 빨리 아파트를 짓든가요. 그러니까 지금 왜 하느냐라는 이야기고 예. 거기가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 그 80년대 전에 지어진 무허가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없어가지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정책적으로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 그게 정치인데. 그 희망촌 양지마을 이런 데 가보면요. 네. 놀라실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은 좀 오르긴 했습니다.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 100에 세 10짜리 집들이 있었어요. 보증금 100에 100에 100만 월세 10. 원에 월세 10. 예,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계속 늦춰지고 이러면서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깔지도 못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치인들이 뭘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곳이지 네. 와서 우리에게 연탄을 주고 왔어?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연탄이 중요한 게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탄을 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치인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또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욕먹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재개발이 되면은 자기 표가 떨어진다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속설이 항상 재개발 지금 퍼져 있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면은 설마 정말 좋은 아파트가 들어와서 예. 거기에는 좀 정제력이 있는 유권자가 들어오면은 민주당이 실제 손해 본다. 뭐 이런 속설이 있는 거죠. 네, 그 동네에 모든 지역이 그래 재개발 지금 속설이 있는 거고 실제로 제가 노원에 살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도 상계 10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 이 아파트가 5층짜리 아파트여서 11평짜리였다가 지금 이제 34평짜리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재건축 되고 난 다음에 네. 표심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 선거구에. 네.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좀 내밀한 걸 관심 가졌으면 좋겠는 게 네. 노원에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 재건축도 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노원역 앞에 있는 상계 주공 5단 6단지 이런 게 한 5, 6억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13평짜리, 15평짜리 이런 건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뭐 5억, 6억이고요. 네. 최근에 자재값 인상 이런 거에서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건축비 한 5억, 6억 듭니다 또. 그럼 합쳐서 11억, 12억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아파트가 나중에 다 새로 짓고 나면은 15억이 되느냐가 사실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분기점인데 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재건축 안전진단은 다 풀어졌는데 노원 쪽은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런 디테일을 한동훈 장관이 알고 이제 정책을 짜는 것이냐 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 희망촌이나 양지마을 저희 지역구 연탄 가면은 그 봄비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참 저한테는 참혹한 기억인데요. 네. 봄비 오면 그 연탄이 흘러내립니다 또 물 젖으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연탄 물에 젖으면 못 쓰는데. 연탄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지역구에서 보통 김장봉사를 가잖아요. 네네네. 그럼 김장봉사 끝난 다음에 문자 돌리고 이럽니다. 김치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김장봉사의 동작 메커니즘이 뭐냐면 어떤 단체가 돈을 대고 그럼 그거를 주최하는 단체에서 배추랑 김치랑 그 속이랑 다 사가지고 갖다 놓고 네. 그 어디 회사에 앉아서 하고. 예. 근데 김장 과량이 꼭 발생해요. 네. 그러면 그 남은 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가져가죠. 예. 사실 어려운 사람한테 간다기보다는 그냥 가져가실 분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서울에서 연탄 떼는 데가 얼마 없다 보니까 연탄 봉사 연탄 수요에 비해서 연탄 공급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우선 산 위로 올려놓고 보는 겁니다. 그 마을에. 그럼 그런 경우 많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희망촌 양지마을 이쪽 당구이 쪽에서 항상 연탄이 나중에 올려놓은 만큼 못 써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이런 거예요. 아까 말했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연탄을 떼는 건데 네. 반대 도시가스 안 들어간다고 다 연탄을 밥해 먹는 거 아니거든요. 다 브루스타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한계라고 해야 됩니까? 뭐 좀 생각의 한계 이거 그러니까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무슨 특별한 생각이나 어떤 아니 한동훈 장관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당대표 됐을 때도요 예. 연탄봉사 가자 그랬거든요. 예. 근데 나 절대 안 간다고. 우리 동네인데 뻔히 예, 가면은 예. 욕만 먹는 거. 욕만 먹는다. 예. 안 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은 그 로직에 따라서 하라니까 한 거네요, 그냥. 예, 특별한 생각 없이. 그래서 몰랐다는 거겠죠 그런 예. 그런 상황을.